49번.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한 변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BCD와 한 변 길이가 4인 정사각형 CEFG가 있답니다. 각의 크기가 세타로 표현되어 있는 그 각의 사인 값이 6분의 루트 11일 때 DG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DG가 여기에요. 여기를 X라고 둡시다. B가 여기입니다. 이걸 Y라고 둘게요. 얘는 한 변 길이가 3, 4인 정사각형들이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고 이쪽이 3이 되고 이쪽이 4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인 세타는 써놓을까요? 사인 세타는 6분의 루트 11인 거고요. 자, x값과 y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 포인트를 잘 짚어야 되죠. 우리는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근데 보통 사인 법칙은 어디 쓰죠? 자,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거의 사인 법칙이고, 두 번째는 한 변과 양끝값 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사인 법칙을 보시면 돼요. 혹은 뭐 대놓고 대변과 대각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 있죠.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변을 서로 이렇게 둘 수 있을 때 그때는 사인 법칙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고 코사인 법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 법칙을 제외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도 그거는 사인 법칙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는 얘기고 이게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보통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값이 주어질 때입니다.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값, 그럼 이거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혹은 두 번째, 세변 길이 주어졌을 때. 네,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됐습니까? 근데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뭐 어차피 코사인 법칙은 공식은 하나인데 이걸 쓰기도 하고 저걸 쓰기도 하죠. 근데 보통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이 공식을 쓰죠.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세변이 다 나왔으니까 세변은 다 적극적 쓰려면 이 공식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일 때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이거 약간 완전 제곱식 형태죠.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근데 여기 뒤에 이제 뭐만 붙이면 돼요. 코사인 이 A가 바라보는 대각 이것만 붙이면 되죠.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질 때는 이 공식 위주로 세 변이 주어질 때는 이 공식 위주로 원래는 근데 같은 공식이에요. 표기법을 어떻게 하냐 좀 차이점일 뿐이겠죠. 근데 이 문제는 두 변과 그러니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졌고 그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코사인 법칙으로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코사인 법칙 중에도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니까 이 공식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럼 첫 번째 식은 3의 제곱, 이건 x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여기는 y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이 각도를 뭐라 써야 되죠? 그냥 뭐 또 다른 각을 줄까? 그게 아니죠. 합치면 360인데 이게 90이고 얘가 90이니까 얘랑 합치면 180이겠지. 180에 세타를 뺀 각이니까 18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9 더하기 16이니까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도 25 얘는 근데 코사인 180만의 세타인데 코사인 180이면 90 곱하기 2 마이너스 세타죠. 90 곱하기 짝수니까 코사인은 그냥 내려와요. 근데 이거는 180에 세타를 뺐으니까 2, 4분면 각이죠. 세타를 갖다 붙였는데 2, 4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이니까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은데 앞에 음이 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2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곱하기 y 값 구하는 겁니다. 여기다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잖아요. x 곱하기 y 값. 이게 x제곱이 얘라면 x 값은 여기다 루트 씌운 거. 여기다 y제곱이 이거라면 y 값은 여기다 루트 씌운 거. 그럼 xy를 곱하라는 얘기는 1번씩 2번씩을 곱하라는 얘기고 1번 2번 곱하라는 얘기는 루트 안에 이게 합차가 되잖아요. 25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제곱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 세타의 값을 알면 크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죠.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걸로 구하든지 이 공식은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 거기서 나온 거죠. 그걸로 구하든지 아니면 삼각형을 그리세요. 이렇게 사인 세타 이걸 세타로 보고 사인이 나오려면 빗변분의 높이 그럼 이 길이는 5가 되겠죠? 36에서 11을 빼니까 25가 돼서 5가 될 겁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6분의 5. 그럼 코사인 세타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36분의 25.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 마무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가계가 3분의 파이랍니다. 이게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면 60도를 말하겠죠? 그리고 AB 대 AC의 비율이 3대1. AB 대 AC의 비율. 그럼 여기를 3K로 두면 여기는 K가 된다는 뜻이죠. 그 외접원의 반지름. 일단 외접원 반지름 길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 길이를 몰라서 이 길이를 그냥 A라고 합시다. 그럼 사인 법칙.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마주보는 변. A는 외접원의 지름 길이 왔죠. 2R과 같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었으니까 14랑 같을 거다. 그럼 이 값이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양변이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A는 7 루트 3. 네, A 값이 7 루트 3. 됐나요? 얘가 7 루트 3.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를 알게 됐냐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 형태를 알게 된 거죠.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 됐니? 그 사인 법칙이에요. 아니,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 7 루트 3의 제곱은 3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얘는 1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인가요? 14 곱하기 3. 42. 14. 49 곱하기 3이죠? 49 곱하기 3. 39, 27, 147. 는 9K제곱, K제곱, 10K제곱. 여기는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마이너스 3K제곱. 따라서, 7K제곱이 147이니까, 따라서 K제곱 값은 21. K 값은 루트 21.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변계가 나오죠? 3루트 21. 여기는 루트 21. 자, 이렇게 됐어요. 아니네요. 네, K 제곱 답이 나왔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문제가? 이게 4점짜리야. K 제곱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21이 정답이에요.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네요. 그 다음 51번 문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선분 AB 길이가 3, 여기가 3. 각 BAC가 어디에요? BAC. 여기네요. 3분의 파이. 자, 이 원 C의 넓이가,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죠?
자, 파이 r 제곱이 3분의 49파이. 그럼 파이 지우고 r의 제곱이 3분의 49. 얘는 루트 3분의 7. 유리해보면 3분의 7 루트 3. 반지름값이 그렇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반지름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이 있고 3분의 파이라는 60도라는 각이 있고 여기는 선분의 BC의 길이를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분 BC 길이를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각 A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그러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분의 A는 지름에 여기 있는 반지름의 2배 값이니까 3분의 14 루트 3. 이거 없어지고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 되죠? 약분하면 7이 남고 3은 루트 3은 또 이렇게 약분되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7이 남네. A 값이 7. 그냥 단순 계산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원C의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C, P랑 A랑 C를 연결한 거죠. 이렇게. 얘랑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과 나머지 한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그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답니다. 그럼 최대가 되려면 여기는 점 P의 위치는 원의 중심을 당연히 원의 중심을 여기쯤 원의 중심이 있다 칩시다. 원의 중심을 통과하며 이 선분과 수직으로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거기다 점 P를 두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가 아무래도 제일 크지 않습니까?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값이 되려면 저 점 P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서 선분 A 쪽으로 수선이 내려오게 되면 이때 넓이 값이 최대가 된다. 그렇죠? 그럼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뭐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선분 AC 곱하기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여기를 O라고 하고 원의 중심 선분 PH 이렇게 되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PH가 직접 구해지지 않죠. P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구해지지 않고 선분 PO의 길이에다가 선분 OH의 길이를 덧셈하시는 거죠. 근데 PO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야. 이 원의 반지름 아까 얼마였나요? 위에 구해놨었죠? 3분의 7 루트 3 더하기 OH를 알아야 되거든. 여기에요. OH가 여기입니다. 자,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 관건인데 이렇게 이으면 참 우리한테 고마우신 할아버지 피타고라스 정리죠.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럼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O, 얘가 A, 얘가 H야. 원의 반지름 3분의 7 루트 3 됐니? 이 길이를 알려면 결국은 이 길이만 알아면 돼요. 선분 AH의 길이. 자, 선분 AH의 길이는 두 번 설명 안 드릴게요.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CAB 됐니? 여기가 60도잖아? 이 변을 B라고 합시다. 이 변은 지금 3으로 나와 있잖아. 이 변은 7로 나와 있고 여기서 뭐 쓰시면 되죠?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7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걸 계산하면 B값이 나올 거야. 됐니? 그럼 이 선분 AC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AH는 AC 길이인 B의 절반 값이니까 저기서 구한 B값을 절반 내시고 피타고라스 구하시면 이변 길이가 나옵니다. 됐니? 그럼 나온 이변 길이를 여기다 집어넣고 네,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선분 AC는 좀 전에 구했잖아? 2분의 1 곱하기 선분 AC가 안 구했네요. B였죠? 네, B. 이걸 계산하시면 되니까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좀 여러분이 하길 바랍니다. 이걸 계산하면 B값 나온다고 그랬다. 그 B값의 절반이 이 선분 AH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네모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 AC 값에 B 집어넣고 여기 pH 값에 반지름에다가 여기 구했던 이 네모 값에다 집어넣게 되면 네, 요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하셨나요? 단순 계산 남았기 때문에 그 단순 계산은 여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에 내접하는 예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두 삼각형 OAB, OC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했을 때 3S1은 4S2이고 BC의 길이가 2루트일 때 선분 AB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돼요. 일단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10이라는 것. 그럼 여기도 루트 10, 얘도 루트 10, 얘도 루트 10. 그리고 BC의 길이가 2루트. 근데 이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가 좀 의심이 되죠? 1대 1대 루트 2. 루트 10에 루트 1을 곱하면 루트 20, 루트 20이 2루트 오지 않습니까? 그럼 비례가 정확히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게 직각이등변이라는 얘기네. 이거 90도라는 얘기죠. 직각이등변이에요. 고맙게도. 됐어요? 자, S1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삼각형 OAB 넓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S1이야. OCA,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S2예요. 근데 3S1이 4S2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 넓이. 근데 각을 모르니까 이 각을 X라고 합시다. 각이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는 루트 10, 얘도 루트 10. 그 왼쪽에는 3 곱하기 S1의 넓이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루트 10을 두 번 곱하면 10 곱하기 사인 X. 사인 끼인가. 자, 얘랑 이쪽이 같죠? 4 곱하기 같은 패턴일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10 곱하기 사인 이각. 이각을 또 모르니까 이거는 X, 이거는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Y. 자, 2분의 1, 2분의 1은 지웁니다. 그럼 30, 10도 지웁시다. 10 지우면 3 사인 X와 4 사인 Y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죠? 뭘 할 게 없어요. 근데 아까 저 90을 괜히 구해놓은 게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X 더하기 Y는 몇 도가 되나? 270도. 그럼 Y는 270도 마이너스 X. 맞아? 집중 잘 들어. 자, Y 대신 이 값을 대입합니다. 3 사인 X는 4 곱하기 사인 Y 대신에 270, 90 곱하기 3 마이너스 X. 자, 이걸 계산합니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3 사인 X. 홀수니까 4 코사인 90, 270 마이너스 X니까 3, 4분면 각이에요. 3, 4분면에서 코사인 값, 사인 값은 마이너스죠?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자, 이렇게까지 바꾸긴 했는데 바꿔도 딱히 뭐가 잘 보이진 않아요. 자, 여기서 약간의 여러분의 요령을 믿는 거죠. 양변을 사인과 코사인 같이 양쪽에 있는데 둘이 값을 구하기 좀 애매할 때죠. 서로 어떤 각이 주어지면 서로 같은 값을 가질 때 잘 모를 때는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누시면 돼요. 이걸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양변 3으로 나누면 탄젠트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됐어요? 이것만 구해내셨으면 네, 거의 다 하신 겁니다.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선분 AB의 길이 AB가 돼요. 네.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요. 이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저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AB의 길이가.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삼각형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서 뭐 쓰시면 되죠? 코사인 법칙.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코사인 법칙. A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루트 10의 제곱 20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여기 뭐가 들어가죠? 코사인 x. 근데 탄젠트 x가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게 뭐죠? 탄젠트 x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 각이 봐봐. 이 각 x가 탄젠트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1사분면의 각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둔각이라는 뜻이야. 1사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잖아. 근데 탄젠트에 가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각 x가 둔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니? 그럼 둔각이라는 얘기는 이 각이 2사분면에 놓이는 각이라는 뜻이지. 그럼 2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x좌표 음수 2사분면이니까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 빗변 길이 5. 그럼 코사인 값은 이렇게 코사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걸 계산하시면 네, a 값이 나오겠죠. 되시나요? 이 계산은 여러분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14번. 그림이 잘 설명되어 있죠? 변길이만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변길이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세 개 다 정사각형이라고 거 빼놓고는 딱히 변길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건에 보면 세 삼각형 넓이 합. 세 삼각형이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말하겠죠. 변기가 필요할 것 같으면 여기다 A를 쓸게요. A. 그럼 여기도 A. 여기는 B. 여기는 B. 여기 C. 여기 C.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따라서 4분의 1 AB. 여기는 4분의 1 BC. 여기는 4분의 1 CA. 그 삼각형 넓이를 다 더하면 26. 4분의 바깥으로 빼내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26. 따라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여기다 4를 곱한 값 100. 4, 6, 24, 104. 네,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식이었고요. 두 번째, 세정사각형 둘레 길이 합. 이건 너무 쉬운데? 세정사각형 둘레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그 합이 72 양변 4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8. 자, 그걸 가지고 세정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는데 이렇게 문제 쉽죠? 맞아? 이거 문제 잘 읽은 거 맞아? 맞네? 네. 곱셈공식 변형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네, 세정사각형 넓이 합이 나오겠죠. 자, 보신 것 같이 이런 게 4점이야. 4점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이 못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상가함수 끝났네요. 이 교재에서는. 그리고 109페이지 21번 자, 수열 A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밑에는 A5 곱하기 A7 곱하기 A9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 보면 선생님 그때 설명드렸던 게 생각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아직 모르시면 큰일이죠. SN식을 정리했는데 SN식이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제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의 2배, 2A가 붙고 뒤에는 상수는 B-A, 뒤에서 앞을 이렇게 빼면 상수항이 나온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상수항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관계식에 상수항이 이렇게 0이 아닌 상수항 C가 붙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얘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써지는데
얘는 제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면 얘는 제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라 여기다 n에다가 2 이상이라고 써주시고 그럼 첫 번째 항은 위에다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니까 위에는 규칙 따라 움직이지 않아. 1항은. 1항은 S1 값으로 1항을 계산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N이 이런 꼴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 마이너스 네모 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면 등비수열 그렇죠? 이게 꼭 n이어야 된다.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안 됩니다. 꼭 n이어야 됩니다. n 밑에는 얘가 공비값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꼴이 완성되어야 되냐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합쳐서 0이 돼야 돼요. 결론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앞이 3이면 뒤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 수열은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공비의 n-1제곱이죠. 이건 n-1다. 일반항일 때는. 공비 세모의 n-1제곱. 그 앞에 있는 건 첫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은 그냥 S1 값을 깔끔하게 구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빠르고 쉽게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문제일 때는 SM-SM-1은 AN 그리고 A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얘는 N이 2 이상 성립하는 그러면 N 대신 1 집어넣으면 S1 빼기 S0이니까 S0은 없어요. 수열에서. 그래서 얘는 A1은 S1 값을 다시 대신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석적 풀이긴 한데 여러분 기껏해야 등차 등비 두 개를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이 식들을 미리 익혀두시면 매우 강력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이게 그 문제네요. 선생님 왼쪽에 있는 게 약간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무섭게 생겼으면 치환을 해. 얘를 딱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 BK라고 써 그냥. 그럼 이렇게 되지 않나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는 2N제곱 플러스 7N 이거 좀 더 이쁘게 써볼까? 좀 더 이쁘게 쓰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라는 얘기는 그냥 SN을 말하는 거예요. 1항부터 N항까지 합. 수열 BN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 SN이 2N제곱 플러스 7N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죠?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BN은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BN은 N에 대한 1차식인 등차 수열.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공차 값인데 공차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2배. 4N이 붙고 이렇게 뺀가? 플러스 5. 됐네? 여기다 집어넣기 하는데 BN이 누구죠? BK가 얘지 않습니까? K 대신에 N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AN분의 4N-3 K 대신에 N을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BN을 계산해야 되니까 얘가 4N 플러스 5 따라서 역수를 뒤집고 양변에 곱하게 되면 AN은 4N-3분의 4N 플러스 5 일반항이 구해졌네요. 여기다 이제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5, 7, 9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 곱하시면 되겠죠? 분수식이니까. 조건에 보면 OPN, PN, QN이 서로 수직, OQN, QN, PN 플러스의 수직. 그림은 나와 있어요. 수직이라는 게. 이게 PN, QN, PN 플러스 이렇게 좌표의 표현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냉정히 놓고 보면 그게도 써있죠. 할만한 4점. 별로 안 어려워요. 좌표점이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여기 있는 곡선은 y는 루트 3x라는 곡선이고 문제 조건에 보면 위에 잘라먹은 얘기가 p1이 1이라는 것 p1이 1,0 인데 pn의 x좌표를 지금 책에 보면 an이라 써놨죠. 따라서 p1이 1,0이니까 p1의 x좌표인 1이 a1 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구했고 두 번째 qn이라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an일 때 이 루트라는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죠. qn의 점의 좌표는 an,
루트 3an이 돼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써놓고 나서 밑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좀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an 플러스 1은 an, opn, 그러니까 이걸 말하거든. opn 플러스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는 이 길이 an에다가 이 길이를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를 an 플러스로 본다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pn 플러스 1을 더한 길이와 같다라는 표현인데, 그 다음에 내부에 보면 이 삼각형이 닮았다는 얘기죠. 누가 닮았다는 뜻이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거든. 중2 때 이런 내용들 배웠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내가 90인 직각삼각형에서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총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타나죠. 큰 거, 왼쪽 거, 오른쪽 거. 이거 다 닮은 도요. 됐니? 그때 우리가 이걸 배웠었지? 왼쪽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을 제곱한 값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로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기억하세요? 그럼 마지막 소자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마치 글씨 소자 쓰는 것처럼 써진다고 해서 소자 공식까지. 총 4가지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 중에 여기 있는 내용에서는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라는 그 개념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QN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PM 플러스 1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교점에 PN이 있어요. 이 내용이 결론 뭘 말하냐면 가운데로 제곱한 값은 QN 선분 QN PN 얘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선분 OPN 곱하기 OPN 플러스 1 뭐이 소리야 P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말했지만 이게 좌표쯤에 복잡하게 써져 있지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가운데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걸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여기는 이 가운데는 이 길이죠. 이 길이는 점 QN의 y좌표인 루트 3AN 것 같고 왼쪽 길이는 AN입니다. 됐니? 그럼 거기 맞춰 써보면 가운데를 제곱한 값 루트 3AN을 제곱하면 3AN이 남고 얘는 AN 플러스 여기는 일단 모르니까 그냥 쓸게요. 선분 PN 플러스 1 곱하기다. 자, 그래서 양변을 AN으로 나눴더니 PN 플러스 1은 AN으로 나누게 되면 3. 가가 3이란 뜻이에요. 네, 가는 구했네요. 이제 나 구합니다. 나는 삼각형 OPN 플러스 1 QN PN 플러스 1 QN 얘를 말하죠. 이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게 나인데 넓이 구하는 공식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이거잖아요. 이 길이가 3인 걸 알았지. AN 플러스 3 곱하기 높이 루트 3AN. 그 답이랑 비교해 봤더니 조금 안 맞아. 루트 안에 3a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9n-6이라는 식이 들어갔죠. 뭐란 거지? 아, 일반항 an을 구한 듯해. an을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죠? an은 잘 보시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이 식. 아까 잠깐 중요하다고 말했던 식.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pn 플러스 1 3이었죠. 여기로 넘어왔더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과 같다. 이거 무슨 소리인가요? 항과 항사의 차이가 항상 3이라는 일정한 차이를 발생하죠. 등차수열이에요. 이 정도 빨리 눈치채야 돼. 등차수열의 점화식이죠. 등차수열의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그럼 공차가 3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일반항 AN은 일단 3n으로 가겠죠? 공차가 3이니까. 그다가 처음에 구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 항 A1은 여기 있었죠?
1. 그럼 n에 1 집어넣어서 1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어야 1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an은 우리가 배운 대로 첫 번째 항 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t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an 대신에 3n-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3n 플러스 1 곱하기 an의 3배 이걸 3배 했더니 루트 안에 이걸 3배하면 9n-6 맞네요. 9n-6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 이게 뭐란 얘기죠? 이게 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간을 아까 3이었고 네, 나는 이거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위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크게 별 내용 없습니다. 이런 빈칸 채우는 문제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문제를 다 읽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굳이 읽지 않아도 중간에 그냥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 같고요.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다. 공차 D 여기 중간에 하나 빠뜨렸는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인 등차수열입니다. 라는 말이 위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점 Q의 좌표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2an이므로 그거는 위에는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가 y는 2의 x역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므로 an이 뭐냐면 지금 나왔죠? 2분의 1 an이라는 게 2분의 1 an 이것도 그냥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다는 걸 그냥 나타낸 거야. 네가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할 필요 없잖아. 위에 여기 빈칸이 있거나 여기 이 식 자체에 빈칸이 있으면 이걸 써야 되는데 여기는 빈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시작은 아마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이거 A1 분의 A3 A1이 뭐죠? 이것도 n에 1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그럼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n에 1 집어넣으면 A2 마이너스 A1 곱하기 2에 A2 마이너스 2에 A1 이렇게 써지겠죠. 맞니? 그럼 이번에는 A3 n 대신에 3 대입하라는 얘기죠. 여기 n 대신에 3 대입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가로 A4 마이너스 A3 가로 2에 여기다 3 대입하면 A의 2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A의 3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얘랑 약분되고 지워집니다. 얘랑 얘랑도 약분되고 지워지겠죠. 왜죠? 이건 한과 항사의 차이가 공차가 D가 성립하는 등차수이니까 이것도 D고 얘도 D예요. 2항에서 1항을 빼나 4항에서 3항을 빼나 바로 다음 항에서 그 전에 있는 항을 뺐기 때문에 항상 차이가 일정한 등차수인 D가 나오므로 얘랑 약분시켜요. 그럼 얘네들만 남는 거잖아. 그치? 얘네 남는데 그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았잖아. 지금 이게 수열이. 첫 번째 항은 위에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항. 맨 위에 써져 있는데 이것도 빠뜨렸네요. A1 값은 1이라고 책에 써져 있어요. 그럼 A2는 뭐라 써야 돼? A2는 A 플러스 D. 괜히? A3은 A 플러스 2D. A4는 A 플러스 3D. 근데 지금 A가 1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1이니까. 그럼 여기다 쓰게 되면 2에 1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2에 A1 값 1이니까 1제곱 분의 2에 A4가 얘를 말하죠. A 플러스 3D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D A는 1이라고 그랬잖아. 1 플러스 3D 1 플러스 2D 자 이렇게 됐네요. 이거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모는 2로 모으죠. 그러면 2의 1제곱 곱하기 2의 D제곱인데 2가 빠져나왔으니까 2의 D제곱 하나 남고 얘는 다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1만 남고 얘는 1 플러스 3D 1 플러스 2D 1 플러스 2D가 겹치는 것 같죠?
2에 1 플러스 2d제곱을 바깥으로 빼요. 가로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는 이 지수를 그러니까 숫자와 숫자를 나눈다는 뜻이고, 그러면 숫자를 나눈다는 뜻은 지수를 뺄셈하는 뜻이니까 여기서 1 플러스 2d를 빼게 되면 2의 d제곱 남고 여기도 빼게 되면 마이너스. 이게 약분이 되네. 그렇지? 그럼 2분의 2의 1 마이너스 2d제곱 같은 밑끼리 나누게 되면 미산 한 번 쓰고 지수를 뺄셈하게 되죠. 그럼 1 플러스 2d에서 1을 빼게 되면 2의 d제곱 남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근데 이 값이 문제에 보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6이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가 계산한 게 16이 이걸 계산한 거잖아. 16. 16은 2에 4제곱. 따라서 2d 값이 4가 되므로 d값은 2 됐어요. d값 구했죠? 그럼 d값 구했으면 일반항 a는 첫 번째 항 1 플러스 n-1 d 2n-1 이게 일반항이에요. 됐습니까? 나를 구한 겁니다. 수열 a는 2가 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이거지 않습니까? an은 2분의 1, 이건 뭐라고 그랬죠? 공차. 공차 얼마였냐면 2.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a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an제곱. 얘랑 얘랑 약분되고 지워지고 2의 n 플러스 1제곱은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죠. n 플러스 1제곱은 n 플러스 1 대입하면 2n 플러스 2의 1을 뺐으니까 2n 플러스 1. 그럼 2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an은 2n 마이너스 1.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는 보기 문제인가요? 네, 보기 아니고 이제 숫자 집어넣는 거니까 뭐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필요한 숫자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공차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9 어떻게 쓰죠? 2분의 항수 바로 첫 번째 장의 2배 2a 플러스 항수 빼기 1 공차 d 항수가 9개니까 8d 걔가 27.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지 않을까요? 약분하고 나면 9도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이게 3 남겠죠. 그래서 a 플러스 4d는 3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한 번 더 S3? S3 뭐니? 2분의 항수 3개 가로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항수 빼기 1 공차 d 2d 그게 27. 근데 얘는 절대값 씌워져 있죠. 어쨌든 여기서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했더니 약분 그러면 절대값 3 가로 a 플러스 d 27. 근데 어떻게 절대값 3이냐? 3이니까 이게 약분시켜도 될 것 같아요. 약분하면 a 플러스 d의 얘는 근데 얘는 절대값 섞으면 안 되죠. 아직 모르니까. 얘가 9. 자, 이 정도. 그럼 이 식 하나와 이 식이 남았는데 이 식은 당연히 두 개로 나눠지겠죠. 이제 a 플러스 d가 양수이면 a 플러스 d는 9가 될 테고 만약 a 플러스 d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여 나올 테니까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9. 그래서 얘랑 먼저 연립하세요. 그래서 a 값, d 값을 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공차가 양수니까 d 값이 양수인 걸 찾아야 돼요. 얘랑 연립해보고 얘랑 연립해봐서 공차가 양수인 걸 찾으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1번. 천천히 조금씩 문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집중하셔서. 늦은 시간 쉽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공차 2인 등차 수열 AN의 첫 점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일 때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에 A, 2K 값을 구하시오.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공차가 2라는 거, 그래서 D 값이 2라는 거. 그래서 S식이 나왔으니까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써야 되겠죠. SK식 2분의 항수 K겠죠. SK니까 K개 바로 첫 번째 2배 2A 플러스 n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2. 그게 마이너스 16. 정리해보시면, 여기 2, 여기 하나씩 갖고 되겠죠? 1, 1. 그러면 K, 가로, A 플러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뭐, 이 정도? 두 번째씩, SK 플러스 2, 2분의 항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첫 번째는 2배, 2A 플러스 항수 빼기 1, K 플러스 1 공차 2. 그게 마이너스 12. 얘랑 이렇게 약분 되겠죠? 남는 건 K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K 플러스 1. 그게 마이너스 12. 이것도 연립해야 되겠네요? 좀 귀찮긴 한데. 다른 조건은 많이 귀찮네, 이거. 전개를 하려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별로 안 귀찮을 줄 알았더니, 이거 상당히 귀찮네. 이게 좀 묶일 줄 알았거든?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묶이는 줄 알았더니, 미묘하게 안 묶여요. 얘는 A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고, 얘는 A 플러스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안 묶이고, 또 얘는 K고 얘는 K 플러스 1이라 미묘하게 안 묶입니다. 네, 다른 풀이로 합니다. 다른 풀이. 다른 풀이면 이렇게 가볼까요? SK 플러스 1이라는 게 뭐죠? A1 더하기 A2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AN 플러스 AM 플러스 AK AK 플러스 AK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2까지 가는 게 SK 플러스 1이다. SK는 A1, A2 쭉 가서 AK까지. 이거를 빼봅시다. 빼게 되면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6을 빼기 하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다 지워지고 AK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되니? 근데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 공차인 등차수열. 그럼 얘는 뭐라 써야 돼요? 공차인 등차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 플러스 항수 빼기 1 K 곱하기 공차2 2K 플러스 얘는 첫 번째 항 플러스 항수 빼기 1 이게 K 플러스 2겠죠 얘는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2 얘를 정리해보니 4는 2A 2K 2K 4K 여기 상수항 얘랑 얘는 계산했고 상수항 플러스 2 넘기고 다 넘어가고 2A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2 양면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여기까지 A와 K에 대한 관계식을 구했죠. 아까보다는 좀 더 쉽게 단순하긴 하네요. 아까는 좀 복잡했기 때문에 분배하기 좀 귀찮아서 이걸로 정리했는데 자, 두 번째는 A와 K에 대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연립방식 풀어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얘가 좀 단순해 보이죠? 제로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항수 빼기 1 K-1 곱하기 공차 2 걔가 마이너스 16 여기는 A 대신에 이렇게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A 대신에 그러면 2분의 K 곱하기 이거 2배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분배하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풀다 보면 K에 대한 2차 방식 나오겠죠? 그렇지? 이 정도는 계산 되겠죠? 그럼 K값 중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자연수 K값이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K값 찾으셔서 네, K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첫 번째에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알고 공차도 알고 있는 상태니까 네,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고요. 72번 문제
첫 장에 30,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NK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D값을 구하시오. 첫 장에 30이에요. A가 30. 공차가 마이너스 D. 이게 등차수열. 이게 뭐죠? AM부터 AM 플러스 K까지의 합이죠. 근데 이거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등차수열이 합구했다는 얘기네. 됐니?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항수 몇 개인가요? 세봐 항수 몇 개야? 몇 개야? M부터 M 플러스 K까지 항수 K 플러스 1개 K개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M 플러스 0이 M개야. 그러니까 AM이란 건 AM 플러스 이잖아. AM 플러스 0이잖아. AM 플러스 K까지. 됐니? 0부터 K까지잖아. 0부터 1까지 2개. 0부터 2까지 3개. 0부터 K까지. 이거 하나 더 많은 K 플러스 1개. 항수 K 플러스 1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이게 첫 번째 항 알고 있잖아. AM. 두 번째 항, 아니 마지막 항도 알고 있고요. 그럼 AM이라는 거는 등차수열이니까 AM은 첫째 항 30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D. AM 플러스 K는 30 플러스 항수 항번호 M 플러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D. 됐니?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요 가운데 자리가 들어가겠죠. 이 가로 자리가. 첫째 항과 마지막 항.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하는 자리가 이 자리일 테니까. 근데 둘을 더하게 되면 60 플러스 이거 공차 마이너스 D는 공통인수니까 써주고 얘랑 얘랑 더 쓰면 되니까 2M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자리에 2M 플러스 K 마이너스 2 공차 마이너스 T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60 빠졌네. 60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첫째 항을 AM, 마지막 항을 AM 플러스 K로 보고 2분의 항수,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걸로 이제 등차수를 합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게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수식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 0이 안 된다? 그렇지? K는 자연수잖아. 자연수 1을 더하면 0이 안 되겠죠? 그럼 결론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2m 플러스 k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어서 d는 6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항을 이걸 좌변인데 이 좌변을 이렇게 우변 넘겼다고 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됐니? 맞아? 자, 문제를 잘 이해하면 돼. 문제가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자연수 뒤에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이거 자연수야. 얘도 자연수겠지. 그럼 자연수를 곱해야 자연수가 나오냐. 또 MK도 다 자연수 형태니까. 됐지? 그럼 두 자연수를 곱해서 60이 되는 D값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론 D는 60의 약수가 되잖아요. D는 60의 약수겠지. 60 약수 개수 어떻게 구하나요? 일일이 다 구할까? 소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이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약수에서 구하는 공식은 지수의 일씩 더한 값을 모두 다 곱한다.
3 곱하기 2 곱하기 2 12개. 또 D의 개수는 12가 정답이 됩니다. 아셨나요? 0이 아닌 등차수열 AN의 첫 점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에요. 근데 S9가 S18 같대. 저는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식을 정리해보면 S9는 2분의 항수 9개, 가로 첫 번째 플러스 8D. 얘랑 2분의 항수 18개, 가로 첫 번째 2A 플러스 17D. 2 지우고 이거 약분하면 2가 남죠. 그럼 좌변은 2A 플러스 8D, 우변은 4A 플러스 34D. 이 길로 넘어가면 2A는 제가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6D.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3D. 이 정도?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뒤로 보니까 어려운 말이 나와. 집합 표현이죠? TN이라는 집합은 SK를 원소로 갖는 겁니다. SK. 되지? SK가 뭐예요? 1항부터 K항까지의 합. 근데 K는 1, 2, 3에서 N까지예요. TN의 모양은 이걸 원소 날법으로 쓰게 되면 S1, S2, S3에서 SN까지. 이게 TN이에요. 그치?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이프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 TN에 원소의 개수가 13이 되어야 돼. 원소의 개수잖아. 원소의 개수가 13인데 이게 원소 1개, 2개, 3개, 13이 되려면 n값은 13? 그럼 이게 되돌아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럼 n이 1부터 13까지 합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모든 자연수 n 값이잖아. 이거 자연수. n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합. 이게 답일까? 문제를 보는 것도 29번인데. 설마 29번이면 킬러 문항이잖아요? 킬러 문항에 이렇게가 답이 나온다고? 저는 얘는 써먹지도 않았는데. 함정이죠. 함정이라고 생각해도 유치찬하는 함정이에요. 이건 함정일 수가 없는 함정도 아니고 뭔가 내가 지금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건 아니란 거지. 너무 문제가 이지하다. 너무 쉽잖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야. 느낌이 왔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지? 아까 쓰다 보니까 어쨌든 T에는 S1부터 Sn까지 쭉 나열한 개수인데 그걸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모르겠어. 어떤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Tn의 원소는 SK지? SK를 구해봅시다. 2분의 항수 K개 첫 번째에 2배 2A인데 2A는 얘랑 같다고 그러지 않아?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낫겠죠? 여기다 2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26D 플러스 N-1 K-1 곱하기 공차 D 됐어요? 정리해 봅시다. 2분의 K 가로 요 계산하면 얘랑 동량 처리되잖아. 이렇게 D라고 돼 있는 동량 처리되죠. 그럼 K-27D 이렇게 되네. 맞아? 이걸 이렇게 써도 되겠지? 2분의 D 곱하기 K 곱하기 K-27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된다. SK 모양이 이렇게 나왔지. SK 모양이. 그럼 얘는 뭐로 볼 수 있냐면 가로축이 K축이고 세로축이 SK인 위로 블록한 포물선의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위로 블록하진 않겠죠? D값이 뭐라고 되냐면 네, 아무 조건 없네요.
그냥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고 위로 블록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아니야. D값이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할 테고 D값이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겠죠?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아래로 블록하다고 가정하고 K값이 0이나 27이 주어지게 되면 X축과, 그러니까 K축과 만나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포물선 아닐까? 얘가 0이고 얘가 27이고 맞지? 축은 어디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게 축이야. 축은 2분의 27이니까 13.5에 있어 축이. 됐지? 맞니? 그럼 잘 봐. 여기 K값에 1 집어넣으면 누구랑 같은 값이 나올까? 0에서 오른쪽 한 칸, 27에서 왼쪽 한 칸. 26과 같은 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K에 2 집어넣으면 25와 같은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됐지?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S1과 알고 보니 S26이 같고 S2랑 S25가 같아. 쭉 갔다 어디까지 같아지지? 13.5의 좌우의 자연수들. S13과 S14랑 서로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TN이라는 아까 말한 TN이라는 집합은 그냥 우리가 느낌상 S1, S2 해서 S13까지 원석에서 13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13과 14가 같은 거야. 13만 있는 게 아니고 14도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원석에서 14개 되지 않나요? 집합에서 같은 원선은 두 번 세지 않고 한 번 세죠. 됐지? 그럼 14가 있지만 실제로 개수는 얘랑 얘랑 같으니까 한 개로 집합한다. S15도 있겠죠. 15는 12와 같으니까.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니? S26까지 가겠지. 정확히 절반이에요. 왼쪽 13개, 오른쪽 13개. 알고 보니까 서로 똑같은 값이니까 개수는 13개. 하지만 조건상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이걸 만족하는 TN을 만족하는 원소 SK는 총 26가지 자연수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따라서 1부터 26까지 자연수합을 이건 뭐 금방 하겠죠. 등차수합이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n의 총합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이 부분이. 아까 문제 너무 쉬웠잖아. 이게 함정 아닌 함정. 사실 근데 함정이라는 게 야, 이게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다라는 게 함정인데 이거는 너무 대놓고 아닐 것 같잖아. 29번 문제인데 먼저 13개, S1, S2, S13까지 그게 다 될 수 있는 자연수 1부터 13까지 자연수 합 이거 너무 문제가 이상하잖아. 아까 말한 위에 있는 이 조건도 안 쓰고 그러니까 함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위치찬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념에 근데 시간 없고 문제 모르겠으면 찍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13까지는 하면 안 될까? 그러면 그냥 금방 문제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만약 문제가 만 14번, 15번 이 정도면 뭐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 29번인데 그렇게 답이 나올 리는 없잖아. 문제 채셔야죠. 76번은 4점짜리 다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솔직히 76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쉬워. 왜 4점인지 알 수 없는 정도 4점의 문제라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74번이 있었네요. 74번을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쉬운. 그러니까 74번, 76번은 4점짜리긴 한데, 그냥 이 정도는 건너가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너갈게요.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4점짜리 다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두 문제 건너뛰었어요. 자, 77번. 자, 유리함수 fx가 x분의 k랑 같은데, a는 b보다 크고, a보다 b가 크고, b보다 12가 크네요. 두 자연수 A, B 이런 말 잘 안 준다고 그랬지. 자연 이런 거 우리가 흘겨듣기 편한 이런 표현들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흘려 들으라고 둔 조건이거든. 워낙 뭐 평소에 잘 나오는 뭐 정수, 자연수, 실수, 흘려 듣기 편한 그런 조건들인데 분명히 문제에서 필요한 우리가 앞쪽에서 풀었던 것도 다 보면 자연수 이렇게 되면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쉽게 풀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골라낼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받으셔야 되고요. 다음 주어지는 함수값 위주로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럼 등비수열이 당연히 FB의 제곱이 양쪽 끝에 있는 FA와 F12의 곱과 같겠죠. 등비중앙이에요. 그럼 숫자만 대입합니다. 그래서 B 대입하면 B분의 K의 제곱은 FA, A분의 K 곱하기 12분의 K. 그러면 좌변은 B제곱분의 K제곱, 우변은 12A K제곱, K제곱, K제곱 약분되고 따라서 B제곱의 값은 12A. AB가 자연수래요. 자연수를 제곱한 값, 이거 제곱수죠. 그럼 걔랑 같은 얘도 제곱수가 되게 되네요. 12를 소인수분해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 따라서 이 숫자가 제곱수가 되려면 이 A 값이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제곱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일단 3을 한번 곱해줘야 되니까. 그럼 올 수 있는 값. 따라서 A 값은 만약 K 1이 온다면 3. K가 2가 온다면 3, 4, 12. K 3이 오게 되면 27. 이런 식으로 가겠지? 됐니? 근데 아까 A값 봐봐. 12보다 작아야 돼. 안 돼, 안 돼. 하나밖에 안 돼. 네, 알고 보니 답이 금방 나오죠? 그럼 A값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값은 6. 네. 끝났네. 되셨죠? 이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A,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K값도 나오겠죠? K값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79번. 공차가 자연수인, 또 이런 것도 괜히 안 준다고 그랬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과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6과 B6이 9로 서로 같다. A7과 B7도 같다. 그 다음 A12는 94보다 크고 109보다 작다.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 등차수열에서 A7은 A 플러스 6D. 등비수열에서 B7은 B 곱하기 R의 6제곱. 안 그렇습니까? 저렇게 써지죠? 이거 쓰지 마. 이걸 안 풀 거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원래 습관이란 그렇잖아. 등차수리면 A 플러스 N-1D. 등비수리면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고. 근데 썼는데, 당초에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말고, 위를 한 번만 읽어봤어야지. 위를 읽어봐. A6과 B6이 같다잖아. 그것도 9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A7은, 봐봐. A6, A7, 여기 A5 있었겠죠, 이렇게. 갈 텐데, A6은 공차를 한 번만 더해주면 A7이 됩니다. 그러니까 H7을 A6과 연관지어서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럼 A7은 뭐라 써야 되죠? A6 플러스 D. 그럼 동시에 B7은 마찬가지죠? B5, B6, B7. 여기다 공비를 한 번만 곱해주면 B7이 되죠. 그래서 B6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해주면 B7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위에 이제 이거 써먹을 수 있는 값이잖아. A6은 9. 그 다음에 B6은 9. 9 플러스 D, 9R. 아까보다는 좀 더 나았네요. 정리해보니까 9 플러스 D는 9R과 같다. 됐어요? 양면을 9로 나눠보세요. R은 1 플러스 9D.
9분의 D. 자, 봐라. 공비 R이 자연수래. 이거 자연수야. 공차 D도 자연수야. 공차 D도 자연수야. 됐어? 따라서 D는 9의 배수. 안 그래? 9의 배수가 돼야 이 약분되고 자연수가 나면 되고 자연수에 1을 둬야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중요한 조건 알아냈죠? 공차 D는 9의 배수라는 걸 알아냈어. 자, 그 다음 이것. 이제 나를 분석합시다. 94보다 크다 A11. 에이 진짜 또 이렇게 쓴다. 또 이렇게 쓴다. 아니 위에 기껏 우리가 이거를 A6을 써먹자고 이렇게 썼는데 또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써먹냐 이거를. 이것도 맞춰 써야 될 거 아니야. 뭐에 맞춰 써야 돼요? A6에 맞춰 써야지. 그렇지? A6, A7, A8, 이걸 왜 쓰고 있지 내가? 보여주려고? A11. A6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더하면 11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A6 플러스 5D를 계산하면 11항이 나온다고요. 근데 아까 A6이 얼마였죠? 9였잖아요. 양면에 9를 뺍니다. 85, 5D. 9를 빼면 100. 양면 5로 나누죠? D는 10. 얼마니? 7. 여기는 20. 그럼 D값 범위가 나왔잖아. 17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9의 배수래. 이거 묶으면 D값 나왔네. 18. D값 18 여기다 집어넣으면 R값은 3. 끝났네요. 뭘 구하면 되지 근데? H7과 B8. 네,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125페이지. 아이고, 참, 시간이 애매하다. 여기서 쉬면, 그 다음 수업 시간 애매해지고. 계속 가다니, 지금 꾸벅꾸벅. 난 수업 정말 열심히 듣는구나. 그랬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막, 잘 듣고 있네요. 이러더니 말고 눈을 감고 있어, 이 새끼가. 딱 3분 마십니다. 10번. 두 수열 AN과 BN이 다음 조건을 먼저 끝납니다. A1, B1이 6이고, A는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B는 공차가 P인 등비 수열. 그럼 A는 6 플러스 n-1 공차 P. 얘는 Pn 플러스 6 마이너스 P. Bn 첫 번째 6이고 공비가 P인 등비 수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둘이 BN과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자연수 값을 구하랍니다. 결론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과 서로 같아지도록. 그럼 BN의 모든 항이라는 얘기는 6 곱하기 P의 n-1제곱. 얘가 AN의 항이 되도록 PN 플러스 6-P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얘기네. 이걸 넘겨보고 이걸 P로 묶어볼까요? 이걸 일단 넘기면 6 곱하기 P의 n-1제곱은 Pn-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뭘 구하냐면 모든 자연수 P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같이 n이라고 두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같이 n이라고 두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문제를 읽어보니까 같이 n이라고 두게 되면 A1 값과 B1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A2와 B2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 BN에 있는 수열이 BN에 들어있는 수열들이 AN 어딘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이게 서로 같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럼 미지를 좀 달리 여기서 미지수를 좀 달리 둬야 되겠네요.
bn과 밑을 달리둬야 되니까 a, m이 서로 같다 합시다. n과 m은 각각 각 수열의 항을 나타내는 번호인 거고, 그럼 bn은 6 곱하기 p의 m-1제곱, am은 n 대신에 그냥 m만 대입하면 되니까 pm 플러스 6 마이너스 p 이걸 넘겨주면 6pn-1은 pm-p 이렇게 되겠죠? 되시나? 자, 그리고 1보다 큰 자연수 p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p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뭐라는 얘기죠? 모든 자연수 p의 합을 계산하시오. P로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P로 묶어볼게요. P, m-1 여기 6P의 m-1 제곱 양변 P로 나누게 되면 m-1의 값은 P로 나누게 되면 6 곱하기 P의 m-2 제곱 근데 이 M은 항의 번호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 P값 P값 아까 6 빠뜨린 거를 그냥 썼을 뿐이에요. 이렇게 6 빠뜨려서 넘어가고 양변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근데 P는 여기 나와있죠?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1보다 커야 된답니다. 얘는 1보다 큰 자연수야. 그럼 이 식 전체는 일단 양수겠죠. 근데 P가 1보다 큰 자연수 여기는 M도 자연수죠. 항의 번호니까. 그럼 이 식 전체는 어차피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인 건 확실해. 근데 얘는 자연수들의 곱이나 지수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자연수겠지. 그럼 이 수도 P분의 6도 자연수가 되어야지 않나요? 무슨 말 이해했니? 다시 봐봐. 여기다 한 번 더 쓸게요. P분의 6은 6 곱하기 P의 m-2제곱 플러스 m-1 이렇게 되는데 문제 조건에 보면 P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좌변에 있는 이 P분의 6은 어쨌든 확실한 건 양수인 건 확실하잖아. 자연수는 안 될 수 있어, 조건상. 지금 당장은 P가 만약 1보다 큰 자연수니까 1, 2, 3 이런 건 괜찮은데 4 들어가면 4분의 6 양수이긴 한데 자연수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좌변이 양수이면 우변도 양수인 건 확실해. 근데 P값이 자연수니까 자연수를 거듭 취급하면 이거 자연수지. 자연수에 6을 곱해도 자연수야. 자연수에 6을 m을 더해도 자연수지. 자연수에 1을 빼도 1을 빼게 되면 혹시나 뺀 1 때문에 음이나 0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결국은 자연수잖아. 좌변은 양수, 우변은 자연수. 따라서 좌변도 결과적으로는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P는 6의 약수. 1, 2, 3, 6. 근데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1 잘라내고 P값의 합은 2, 3, 6의 합 12가 정답이 11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 이걸 bn과 an을 같은 문자로 두게 되면 구조상 수열의 숫자뿐 아니라 항의 번호까지 모두 다 똑같다는 뜻인데 그런 문제의 의도는 아니에요. bn이 an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은 bn을 an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서로 같은 항 a1과 b1, a2와 b2 이렇게 서로 같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b2와 어딘가에 a7 뭐 이런 식으로 같아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로 달리둬야 되고 정리한 식에서 식을 P로 지금 1보다 큰 P값 찾아야 되기 때문에 P로 정리되는데 P가 여기저기 있어서 좀 정리하기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온전히 P만 있는 거는 여기서 온전히 P만 있죠. 얘는 P의 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양변 P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온전히 P만 있는 얘만 남기고 다 이항시켰더니 이렇게. 근데 우변이 자연수
그럼 얘도 자연수. 그럼 P는 6의 약수. 1보다 커야 되니까 1을 제외한 6의 약수가 정답이 되더라. 81번. 자, 그림만 일단 띄워놨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얘는 y는 루트 3x. 이거 좀 의심해야 되지 않나요? 왜 굳이 루트 3일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왜 굳이 루트 3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굳이 루트 3인가요? x 앞에 있는 개수 루트 3은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이. 근데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탄젠트 직선이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몇 도여야 되죠? 루트 3은 60도. 결론 이 각도가 60도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일단 그런 의미가 될 테고, 그 다음 세 개의 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원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답니다. 아니죠? 이번에 반지름이, 이 원의 반지름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대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을 뭐랄까요? 등비수를 이루니까 이 반지름은 그냥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반지름은 AR, 여기 있는 반지름은 등비술이니까 공비가 R로 본다면 AR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보통 이런 문제는 뭐 해봐야 되죠? 이렇게 중심 간의 거리를 잃지 않습니까? 서로 외접하니까. 그리고 보통 또 이런 문제는 이러고 싶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정리를 또 쓰고 싶죠.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이런 식의 삼각형의 모양이 나타나고 이 길이는 여기 A 하나, 조심해야 된다. 여기는 A 하나, 여기는 AR이 두 개. 그럼 A 하나, AR이 두 개. 여기는 AR의 제곱이 하나.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AR의 제곱에서 여기를 뺀 거야. 그렇지? 이만큼 길이에서 이게 빠졌잖아. AR의 제곱에서 A를 뺀 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 야, 이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자르자. 괜히 숫자 크다. 이게 더 작네. 숫자가. 이게 더 낫네. 이렇게 잘라내면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이 길이는 AR 제곱 마이너스 AR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를 뺀 거니까. 그럼 이 길이는 한 번씩만 더하면 되죠. AR 더하기 AR 제곱. 아까보다 식이 훨씬 더 단순해졌죠. 자, 근데 이 각도가 몇 도라고요? 30도. 이거 왜 30도야? 이 각 전체가 60도였는데 여기는 원점에서 중심을 쭉 이어서 가면 이게 각이 이등분 되지 않습니까? 중심들 이게 이 직선과 이 원들이 전부 다 외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이 이등분돼서 이게 합동이 성립하죠. 이렇게 합동, 뭐 이런 식으로 합동, 합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각이 이등분돼요. 이게 30도. 그럼 특수각이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니까 이 변의 길이는 AR 플러스 AR의 제곱은 이 변의 두 배한 갖고 왔죠. 2AR 제곱 마이너스 AR과 같다. 그러면 AR로 묶어볼까요? AR로 묶으면 1 플러스 R. 2 빠진 것 같은데? 얘는 2A R을 바깥으로 빼면 남는 거는 R-1이 남죠. 여기는 AR과 AR을 약분시켜요. 그럼 남은 건 좌변은 1 플러스 R, 우변은 2R 마이너스 2.
넘어가면 R값은 3. R값 구해졌네. 그지? R값 구해졌네. 그럼 나머지 이제 A값을 구하는 이제 조건으로 가면 되겠죠? A값은, 음, 여기 있네요. 12. 중간에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C1의 중심과 C3의 중심 사이 거리. C1의 중심이면 여기고, C3는 여기에요. 여기 중심 간의 거리, 이 거리. 이게 얘네. 그렇게 따지니까. A 플러스 2AR 플러스 AR의 제곱. 이게 중심 간 거리인데, 중심 간 거리가 12. 여기 R값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A값이 구해지겠죠. 그럼 A값과 R값이 모두 구해졌으니까 나머지는 뭐 그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AR을 집어넣으면 이 원의 반전들이 나올 테니까 그 반전을 가지고 이 원의 넓이들을 각각 계산하시면 되셨어요? 적당한 피타고라스와 등비설에 대한 성질 중에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86번. 자, 이 문제가 조금 선생님이 네. 자, 이거를 프리대로 아마 프리집을 드렸을 텐데 이거를 지금 전에 풀어드렸던 것 중에 프리대를 안 푼 게 꽤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특히나 프리대를 풀면 머리가 쪼개져요. 상당히 문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풀기가.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이라는 얘기잖아.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건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장과도 마찬가지야. 너무 어렵게 문제가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풀지 금방 알겠어. 수식이 좀 어려워도 풀지를 바로 알 것 같으면 괜히 뭐 고민하지 마시고 수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 수식이 아주 길지만 않다면. 근데 얘는 숫자를 좀 대입해도 괜찮을 거라는 얘기잖아. 안 그래? 숫자를 좀 대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왜 굳이 1이어야 됩니까? A사가 있잖아. n에 1 집어넣으면 S사가 나오는데 S4-S1은 13 곱하기 3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됐네. 등비수열이야. 여기 뭐 남아? 4항까지 합해서 1항까지 합을 빼면 그런 4항까지 합해서 1항을 빼겠다는 얘기니까 2항부터 남지. 2항, 3항, 4항이 남아요. 그게 13이에요. 보통 이렇게 안 쓴다고 그랬잖아?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그게 13. 한 번만 더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얘네 2집, 너무 큰 숫자 말고 2집을 넣자. 그럼 S5 마이너스 S2는 13 곱하기 3이 되죠. 5항까지 합해서 2항까지 합을 빼면 3항부터 남아요. A3, A4, A5. 걔가 13 곱하기 3. A3은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13 곱하기 3 이렇게 1번, 2번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눠봅시다. 그럼 좌변 여기는 뭐로 묶을 수 있냐면 이것도 좀 묶어볼까요? 그냥 해도 되겠지만 좀 묶어본다면 1번식은 AR로 묶을 수 있죠? 그럼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 남아요. 여기도 좌변을 묶어보면 AR의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 나와요. 그럼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누면 얘랑 약분되고 AA, R 하나씩 지워지니까 R만 남네, 좌변은. 우변은 13 곱하기 3에서 13을 남는 거니까 3만 남죠. R이 구해졌네요. 안 그래? R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A가 구해줄 거 아니야. 그럼 문제 끝난 거야. 어렵게 풀 필요가 없다고, 이거. 괜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모든 n마다 다 성립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문제를 가져가지 마시고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87번 문제. 얘도 그래. 얘도 선생님이 풀다가 짜증이 나서 숫자를 집어넣거든. 아니 하라면 해. 뭐 안 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여러분한테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짜증날 정도면 문제 굉장히 복잡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냥 처음에 봤을 때, 아, 이건 그냥 적당히 숫자 집어넣어도 되겠다. 그러면 숫자가 너무 작잖아. 등비술이야. 일정한 비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숫자가 갑자기 커지지.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지? 근데 보니까 숫자의 간격이 비교적 넓지 않아. 그럼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숫자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답이 금방금방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 범위가 넓어. 그러면 수식을 봐야 되겠죠. 한두 개를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자, 보자. 일단 이 수의 첫 번장은 2야. 두 번장 모르겠고, 세 번장 모르겠어요. 되니?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이 중요해, 지금. 근데 공비가 1이라고 쳐봐. 공비가 1이면 두 번째도 2, 세 번째도 2죠? 그럼 2항과 3항을 더하면 안 되잖아. 4보다 커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니? 만약 공비 값이 1이라면 여긴 2, 여기 2.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더할 거거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더할 거야, 서로. 뭐 이런 식으로 더해갈 거예요. 근데 더했더니 4보다 커야 되는데 4보다 크지 않잖아. 그럼 이건 아니겠지. 마이너스 1은 말도 안 되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둘이 더하면 0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R 값에 2를 집어넣어 볼까? 그럼 첫 번장 2, 두 번장은 공비가 2니까 4, 얘는 8. 둘을 더하면 12, 12까지는 된대. 이거 괜찮네. R까지. 마이너스 2는 2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곱하면 8, 둘을 더하면 안타깝게 안 되죠? 4가 빠지네. 아래 3 집어넣으면 2, 3 곱하면 6, 3 곱하면 18. 이거 두 개 더하면 넘어가죠? 안 되겠네요. 아래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2,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곱하면 18, 8, 둘을 더하면 12. 괜찮네. 그럼 언제까지예요? 그 다음에 안 해봐도 알 것 같지 않아? 숫자 너무 커지잖아, 갑자기. 너무 커지고 막 음수가 너무 커지고 이러니까 그 다음은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해봐. 혹시 의심나면 R값은 2 아니면 R값은 마이너스 3. 이 두 개 중에 답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됐니? 그럼 R이 2라고 치자. 이제 이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니? 1항부터 M항까지 합이지. 등비술이 1항부터 M항까지 합이에요. 근데 공비가 2네. 공비 빼기 1에 공비의 항수 2의 M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얼마지? 여기 나와있잖아. 2라고. 그게 122. 얘 없어지고 얘 계산하면 2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는 122 넘어가면 2의 m 플러스 1제곱은 124. 2의 거듭제곱 중에 124가 있어요? 그런 자연수έμ은 존재하지 않죠? 자연수έμ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얘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답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네. 얘가 답이겠지. 보나마나. R이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만큼 거듭제곱 곱하기 첫 번째 항. 2. 그게 122. 이게 4죠? 분모 4랑 분모 2랑 지우면 1 남고 2가 남아요. 양변에 2를 곱하면 1 마이너스 3의 m제곱은 2를 곱하면 244. 얘가 1로 2항시키고 얘를 1로 2항시키면 마이너스 3의 m제곱은 마이너스 243. 괜찮네. m이 얼마야? 5. 됐죠? 이걸 뭘 구하는 얘기죠? 5항 거라는 얘기야. A5를 구하시오. 됐죠? 뭐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3. 첫 번째 2인 등비수요. 2 곱하기 공비의 항수 빼기 1. 4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AM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막 식을 정리하다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식을 정리하다 보면 2차 방식 풀어야 되고 좀 이것저것 불편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주려고 숫자를 나열해서 그렇지 이거 약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숫자 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좀 금방금방 판단 되잖아. 쓰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지. 이거 어느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빨리 정리하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좀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끝날 테니까 마지막 문제 잘 들으시고 봅시다. 첫 장 1인 수열 AN에 대하여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에요. 근데 수열 A2N-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 다음 SEN-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그러니까 일반항은 등차 수열인데 그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이게 등비 수열이 되더라는 얘기죠. 물론 언제만? 홀수항만 계산하는 거예요. EN-는 홀수를 말하잖아요. 자, 이것도 고민하지 말고 숫자를 넣는 게 빠릅니다. 어차피 14항까지 홀수를 계산하는 거잖아. 14개가 아니야. 홀수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수가 작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계산하는 게 나아. 그리고 숫자들도 별로 안 큰 등차나 등비이기 때문에 자, 보자. 봐. 여기가 A1, 그 다음에 A2, A3, 4, 5, 6, 7, 8, 9, 10, 11, 12, 13. 네, 자, 보세요. A1, A2, A3. 되니? A15까지 할까요? 14를 구해야 되니까 15까지 이렇게. 홀수항을 찾아야 돼. 홀수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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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A를 그냥 빼고 쓸 거였구나. 시간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자, 첫 장 1이에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로 홀수항이 배열돼요. 공차가 3인 30 더해지는 거야. 4, 7, 10, 13, 16, 19, 22. 봐, 생각보다 쉽잖아. 많이 안 가. 되지? 그 다음 S 쓸 거야. 여기 S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기 밑에다 S1, S3, S5, S7, S9, S11, S13, S14. 첫 장이 1이야. 왜 1이야? A1과 S1은 같잖아. 공비가 2짜리야. 2, 4, 8, 16, 32, 64, 118. 아, 쉽잖아. 금방 채워넣어.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마무리하면 돼. 어떻게 마무리하죠, 선생님? A14를 구하는 거야. A14. A13은 이 숫자 구하라는 얘기지. 됐니? 여기 구하라는 얘기지. 이 숫자 뭐 들어가는지. 근데 얘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 S15에서 S13을 빼면 누가 남니? 우리는 홀수항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홀수항을 계산한 거예요. S15와 그 앞에 있는 홀수인 S13. 15항까지 합해서 13항까지 빼면 14항과 15항이 남아. 됐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3개나 알아. S15 얼마죠? 이건 S15다. S15는 128. S13은 64. A14는 몰라. 이걸 구하는 거니까. 근데 A15를 알아. A15는 22. 됐네. 이거 풀면 A14가 나와. 이해하겠니? 안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면 돼. 표기가 언제 그래요? 금방. 야, 나 여기 판서 패드에도 이렇게 쉽게 그렸는데 네가 혼자 연필로 가져가면 금방 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